안녕하십니까. 이소룡 분석 채널 한중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중구 선생님의 태권도와 실전에 대한 견해, 그리고 이소룡에 관한 인터뷰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술계에서는 태권도가 실전적이지 못한 무술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건 옛날 얘기죠. 동작을 끊는 걸 배우던 시절엔 길에서 싸우면 안 되더라고. 도장에서는 상대가 다치지 않게 하려고 맞기 전에 주먹을 끊거든. 그 습관이 몸에 밴 사람은 싸우면 맞는 거요. 권투하는 사람한테. 권투는 실제로 때리잖아요. 지금은 태권도도 복싱처럼 때려요. 유술 같은 근접전에 약한 게 사실이죠. 레슬링이나 브라질 유술하는 사람한테 당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사람하고 싸우려면 한 번에 KO시켜야 하거든. 그런데 아무리 잘 싸운다고 해도 한 방으로 KO시키는 게 힘들잖아. 그러니 맞을 걸 각오하고 덤벼드는 사람한테는 힘든 게 사실이에요. 섣불리 붙었다가는 봉변당하기 쉽죠. 주먹 기술이 약한 점도 단점으로 지적되지 않나요? 상대에게 신호를 보내지 않고 공격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도장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니 문제예요. 권투의 주먹 공격과 태권도의 주먹 공격에는 차이가 있지 않나요? 없어요. 똑같아요. 우리는 권투식으로 해요. 태권도 주먹은 권투 주먹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미련한 자세냐고. 상대에게 나 때린다 보고하고 때리는 거죠. 이중구 선생님께 무신호 펀치인 에큐 펀치에 대해 질문을 했다. 이건 그냥 먼저 공격하니까 그런 건 아닌가요? 내 주먹의 움직임을 상대방이 보고 있죠. 그런데 눈이 두뇌가 팔에 명령을 거리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걸 반응 시간이라고 해요. 그 반응 시간이 끝나기 전에 나는 벌써 때리고 빠지는 거야. 그러니 못 막지. 그에 따르면 비결은 상대에게 신호를 주지 않는 것이다. 사전 신호를 보내면 상대가 막을 수 있어요. 신호 없이 바로 들어가야 해.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때릴 때 눈동자나 얼굴 근육이 움직이거든. 그걸 안 보이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해. 그는 발은 손보다 빠르지 못하다면서 주먹이 발보다 실전에서 더 효과가 큰 것은 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표정에서 신호를 주지 않으면 돼. 그런데 다들 표정에서 읽힌다고. 초창기 태권도는 사실 일본의 가라데를 그대로 본뜬 것이 아닙니까? 정도관 초대 관장인 이원국 선생이 일본에서 대학 다닐 때 배운 가라데를 귀국해서 보급했으니 맞는 말이에요. 역사는 거짓말하면 안 되죠. 일본 극진 가라데의 최영희 씨와는 만난 적이 없나요? 1967년인가 한번 봤어요, 일본에서. 그런데 별로 반가워하지 않더라고. 난 그래도 같은 한국인으로 가라데 하는 사람이라고 일부러 찾아갔는데 악수만 하고 말았지. 이소룡 영화를 보면 옆차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원래 쿵푸에는 옆차기 같은 게 없었어요. 내가 이소룡에게 옆차기를 비롯해 돌려차기, 뒤돌려차기 같은 기술들을 가르쳐줬어요. 모든 게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무술인 브루스리에게 발차기를 전수했고, 가장 위대한 복서인 알리에게 주먹 기술을 가르쳤어요. 또 세계에서 가장 힘센 미국 국회의원 300명을 가르쳤습니다. 그게 다 장차 동방의 등불을 켜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던 거죠. 부시 대통령 자문위원을 지낸 거랑 소련의 준리 태권도가 진출한 것도 말이죠. 이소룡의 파워는 어느 정도였나요? 걔는 백인들과 팔씨름을 해서 진 적이 없어요. 나도 상대가 안 돼요. 손가락 2개만으로 푸시업을 하는 애니 타고난 강거리예요. 원래 깡패야. 홍콩 길거리에서 맨날 싸움만 하다가 골든글러브 복싱 대회에 나가 우승했지. 몇 가지 기본만 배워서 참가했다더라고. 그러니 여간 독한 게 아니죠. 독한이 이기는 거요. 그리고 정신력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정신력이에요. 독한 사람이 이기게 마련이에요. 꼭 이겨야겠다고 마음먹으면 이기게 돼 있어. 주먹 잘 지른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스포츠에서는 기술이 앞선 사람이 이기지만 정말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린 싸움에선 정신력 강한 사람이 이겨. 운동 잘하는 사람도 진짜로 싸움 잘하는 사람한테 못 당한다고들 하잖아요. 여기서 잠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요즘 시대는 옛날처럼 길거리에서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서는 성립되기 어려운 질문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1930년대 김두한 시절 복서나 유도가 출신의 상대를 때려눕힌 진짜 길거리 싸움꾼들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내 말이 바로 그거야. 싸움 잘하는 아이는 결기가 보통이 아니야. 깡패들이 죽기 살기로 싸우잖아. 정신력으로 상대를 압도하는 거지. 이소룡이 실전 무술이 대가로 불리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타고난 싸움꾼이 무술이 체계를 갖췄으니 실전에서 강하지 않으면 이상할 터이다. 이소룡의 인간성은 어땠나요? 아주 까다로워요. 대신 한번 좋아하는 사람은 끝까지 좋아하고 도와주죠. 나를 무척 좋아했어요. 나중엔 영화 출연 섭외까지 해주기도 했어요. 이소룡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약물 중독설 등을 비롯해 지금까지도 뒷말이 많아요.
혹시 죽기 전 무슨 이상한 조짐이 없었나요? No. 그건 누가 죽인 거지. 난 그렇게 봐요. 그는 이소룡의 출연으로 인해 사업상 막대한 피해를 봤다는 홍콩 배우의 이름을 꺼내며 추론의 근거를 댔다. 하지만 말끝에 확실한 건 모른다라고 덧붙였다. 이중구 선생님의 실전 경험담으로는 1962년 워싱턴에서였습니다. 이중구 선생님은 국방부 직원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러 갔다가 워싱턴에 태권도 도장을 차리고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첫날 10명이 입관을 하고 한 달 뒤 30명, 3달이 지나고 관원이 100명이 넘자 근처의 일본인 유도 관장이 태권도를 배우러 입관하는 학생들을 방해했던 모양입니다. 일본인 유도 관장이 이중구 선생님에게 불쑥 나타나 이렇게 공격하면 어쩔 거냐. 하면서 도전을 했는데 이중구 선생님은 손으로 저지하면서 오른발 발차기 한 방으로 보내버리고 이게 답이다. 라고 했답니다. 그 후 일본인 관장은 깔끔하게 패배를 인정하고 도장의 학생들을 많이 보내주었다고 하네요. 그 외에 다른 무술 고수들과의 싸움은 없었다고 합니다. 지고 나서도 변명거리를 늘어놓는 점혈고수 같은 짝퉁 무술 고수들과는 다르게 패배를 인정하는 일본인 관장은 남자였습니다. Ela quer do purple e do green. Tem uma da punk e da pin. Pode misturar com meu lean.